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태어난 나디아 루스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조선소에서 기계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의 생존을 걱정하던 빈민가 소녀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저의 인생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정직한 기술, 그리고 한 외국 기업이 어떻게 한 청년의 삶을 완전히 바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고 평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바다와 함께 살아왔어요. 아버지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잡아온 생선을 손질해 근처 시장에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바다에서 얻은 수확이 곧 식탁이었고 그날의 날씨가 우리 하루의 운명을 결정짓곤 했죠.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림을 좋아했고 저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심장이 뛰었고 스패너를 손에 쥐면 미래가 조금은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범했던 하루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에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출항이었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이웃 아주머니가 숨을 몰아쉬며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디야, 너희 아버지 배가 사고를 당했대. 중국 어선이랑 충돌했대.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리 없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이내 경찰이 찾아왔고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배는 가라앉았고 함께 타고 있던 동료 한 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아버지는 폐에 물이 차 치료를 받아야 했고 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셨어요. 다시는 바다에 나갈 수 없다는 진단은 곧 생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망가졌지만 장사를 이어갔고 저는 학업을 포기한 채 집안의 유일한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시장 청소, 음식점 서빙, 도시락 공장 야간 근무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와 동생 학비,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이 되면 지붕 사이로 빗물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SNS로 친구가 보내준 채용 공고 하나. 한국 대형 조선소 세안중공업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설계 인턴을 채용한다는 소식.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산업. 저와는 너무 먼 세계처럼 느껴졌지만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계와 설계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장에는 저 같은 지원자들이 수십 명 있었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관에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배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보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저는 합격했습니다. 처음 세안중공업 조선소에 발을 들였을 때 제 눈앞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정돈된 설계실,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들, 흰색 헬멧을 쓴 한국인 기술자들과 진지한 표정의 현지 직원들. 이곳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삶과 기술이 교차하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그날 저는 큰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이해하려면 한국어 용어들을 배워야 했고 하루에 10시간 넘게 서서 도면을 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힘들기보다 재미있었어요. 제 손끝에서 선박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제가 계산한 수치가 그대로 설계에 반영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치 세상을 새로 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제게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은철 부장님.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품질 책임자였던 부장님은
엄격하고 철저한 분이셨지만 현지 직원들에게도 늘 존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나디아 씨, 이 구조도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그 질문이 저를 기술자로 성장시키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죠. 좋습니다. 기술은요, 정직하게 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는 건 언제나 사람의 양심이죠. 그 말이 저에겐 하나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한 도면 작업자가 아닌 진짜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세안중공업은 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두 번째 가족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조선소에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었어요. 내가 만든 기술이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내 가족처럼 절박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믿어왔던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었단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나디아 루스만입니다. 제가 믿었던 기술이 흔들리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해요. 세안중공업에서 일하면서 제가 본 건 단순한 파업이나 고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술과 시스템의 민낯이었죠. 조선소에 온 지 1년이 되자 저는 설계팀의 핵심 인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현장에서 이름 석자가 통용되는 기술자로 성장했죠. 설계 담당과 품질 검토를 병행하며 동료 엔지니어들과 함께 팀워크도 다졌습니다. 한국인 관리자와 현지 직원들 사이에서 소통의 가교 역할도 했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소한 이상이 반복됐습니다. 도면 수정과 실제 반영본이 맞지 않아 확인 작업만 수십 차례, 도장 작업 라인에서는 자재 미도착이나 품질 이상이 발생했는데 공문상으론 정상이었죠. 3D 시뮬레이션 시 오류가 나면 다른 팀이 수정한 기록이 있는데도 본인이 실수했다는 책임 전가가 반복됐어요. 처음엔 다들 프로젝트 특성상 있는 일이라 해석했지만 그 이상 빈도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특히 야간 조립 및 주말 근무 시 작은 부품이 사라지고 설계 라인 일부가 비인가된 외부 서버와 연결된 정황 등이 알려지자 모두가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현장 관리자 에카 바윙이 새로운 권한을 얻게 된 시점부터 분위기는 급속히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대했지만 한국 자본이 기술을 모두 가져간다는 불만 유형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했어요. 외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불편이야 분명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분명 달라졌어요. 우리에겐 제대로 된 대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 말이 진심인지 상황을 호도하려는 전략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오전 조립 라인에서는 작업 중 손쉽게 고장이 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고 사후 점검 분석에서는 설계 데이터 불일치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기술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편을 생각해야 해요. 너도 알고 있잖아. 너희 본사와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알면 다들 놀랄걸. 그 말이 선전문과 같았지만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저는 이 조선소와 여기에 모인 기술을 믿어요. 그리고 이 기술로 가족의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에카는 그제야 저를 바라보며 날카로운 시선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여기서 일 못해. 그는 웃게 했고 제가 돌아선 뒤에는 숨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면 하나가 사라지고 승인 절차 없이 설계 수정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저와 설계부서의 사무실은 CCTV가 의도치 않게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도 했죠. 설마 우릴 골탕 먹이려는 걸까? 걱정과 분노 사이에서 안절부절했지만 어찌할 길이 없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파업의 불씨가
서울 본사와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카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세안중공업은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며 당당히 주장했고 현지 노동자들은 그 말에 동조했고 파업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때 조선소는 마비에 가까운 상황이 되었고 생산 라인은 멈췄으며 엔진 조립 물량은 70%까지 줄었죠. 저는 이 와중에도 설계 업무를 계속했고 누군가에게는 나디아는 시스템 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불순분자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고 자재 입고 문제가 제 탓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은 설계 데이터가 유출되어 확인한 결과 누군가의 USB의 핵심 설계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USB는 단 한 번 제가 희망을 품던 컴퓨터에 꽂혀 있었고 그 순간에 제 심장은 얼음물에 담근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USB는 에카의 손에 있던 USB와 동일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오로지 그것뿐. 설계부서는 충격과 분노, 불안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기술과 이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 건요. 진실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존경하던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왔던 기술이 누군가에 의해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했거든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야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계 검수 파일을 내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뒤편 불 꺼진 회의실에서 뭔가 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남아있나?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에카 바윙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터 설계 컴퓨터에 USB를 꽂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설계 데이터가 하나하나 압축되어 복사되고 있는 화면이 떠 있었죠.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화면에 집중한 채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조용히 몸을 숨기고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그 USB는 절대 외부 반출이 금지된 기술 설계 데이터를 담고 있었고 누가 봐도 비인가자가 몰래 옮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나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촬영을 마친 뒤 저는 숨을 죽이고 회의실을 벗어났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건 집에 돌아와서였어요. 제 핸드폰 안에 저장된 그 영상이 제 삶을 바꿀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로부터 이틀 뒤 결정적인 장면이 추가로 목격됐습니다. 에카는 회사 근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중국계 기업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호텔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중 그들이 USB를 교환하고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불만 세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산업 스파이 행위였고 저는 이 사실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만약 그가 내가 목격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가족은, 내 일자리는 무섭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조선소는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세안중공업의 본사에서 파견된 정은철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앞에 앉았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님, 제가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촬영한 영상과 목격한 장면을 전부 들은 뒤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디아 씨, 이건 아주 중요한 제보입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은 조용히 처리돼야 합니다. 당신도 안전해야 하고요. 그날 밤 한국 본사와 연결된 보안정보팀이 비밀리에 수라바야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사팀의 통역과 목격자 역할을 맡아 그간 일어난 이상한 움직임들, 파일 유출, USB 사용, 야간 활동 등을 전부 진술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왔습니다. 에카는 또다시 야간 근무 중 마스터 서버에 접근하려다 보안팀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착되었고 현장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복사된 USB, 외부로 보내려던 선박 설계 파일, 심지어 중국 조선소 내부와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발견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선소 정문 앞에 서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침묵 속에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너질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는 것을. 며칠 뒤 정은철 부장님은 조용히 제게 말하셨어요. 나디아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이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본사에서 감사 표시로 당신을 스마트 선박 개발 프로젝트 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국에서의 연수 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다를 잃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공항 유리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나는 울고 싶을 만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머나먼 바다 건너 기술자로서의 삶을 인정받고 돌아오는 길. 그것은 단지 한 번의 출장도 연수도 아닌 내 삶을 새롭게 써내려간 시간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짐을 다 싸놓고 조용히 숙소 창가에 섰습니다.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하얀 도로 위를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나는 창틀에 이마를 기댄 채 지난 1년을 되짚었습니다. 세안중공업 본사에서의 연수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정밀했고 회의는 빠르게 돌아갔으며 매일 쏟아지는 기술 문서와 끝없는 테스트 회의에 지칠 때도 많았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진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스마트 선박 냉각 시스템 구조는 실제 본선 적용을 위한 프로토타입에 채택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가 했던 수치 계산과 회로 제안은 동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디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제 20년 가난한 삶을 전부 보상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즈음 정은철 부장님은 제게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사에서 결정이 났어요. 수라바야에 신설되는 스마트 조선소의 초대 설계 총괄 매니저로 나디아 씨를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부장님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 기술을, 이 기회를, 그리고 이 자리를. 수라바야에 도착한 첫날, 조선소는 놀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계는 전보다 정비가 잘 돼 있었고 설계실에는 새로 도입된 모니터와 설비들이 가지런히 배치돼 있었죠. 그리고 가장 반가웠던 건 그 자리에 새로운 기술자들이 제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저처럼 어린 눈빛을 갖고 있었어요. 무언가 배우고 싶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열망. 저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는 직접 설계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 이 도면은 단순히 선박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엔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고 기술자의 양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장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는 건 사람의 양심이다. 저는 그 말을 실천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조선소 구내식당에선 가끔 직원들이 제게 다가와 물어요. 나디아 매니저님, 한국은 어땠어요? 많이 추웠나요?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추웠지만 따뜻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손이 지금도 내 등을 밀어주고 있어요. 가끔 저녁이 되면 조선소 부두 끝에 홀로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바다를 떠나셨던 그날을 떠올리며 이 바다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곳이다라고 다짐합니다. 저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은 정직하고 강하며 누구의 손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니까요. 만약 지금 이 사연을 누군가가 읽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아직도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요. 기술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사람을 믿어보세요. 누군가를 살리는 기술자는 결국 자기 삶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바다를 넘어 누군가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나디아처럼 자신의 신념과 용기를 지키며 위기를 넘긴 사람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술의 양심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저희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